피롭틱스 측에서 새로운 이슈가 나왔습니다. 바로 LG에너지솔루션이 현재 피롭틱스와 배터리 관련되어서 중요한 이슈가 발표가 되었는데, 이 피롭틱스를 통해서 배터리 공정 장비 대규모 발주 소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피롭틱스와 이렇게 협력을 맺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이유가, 현재로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갑작스럽게 피롭틱스의 공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공정 장비가 일반적인 발주가 아니라 대규모 발주가 나와주고 있는 이유가 테슬라 측에서 중요한 이슈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4680 배터리에 대한 공급망 확대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흐름이 마지막 절차가 될 것이다라는 언급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테슬라가 지금 4680 배터리에 대해서 공급망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테슬라의 옵티머스의 로봇이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현재로서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분주한 흐름을 보유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 모든 흐름이 스페이드 X와 연관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여러분들, 전기차 같은 경우가 애초에 일론 머스크의 사업 영역에 대한 밑바닥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는 이 전기차를 가지고 뭘 하고 싶었냐? 바로 자율주행과 친환경으로 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기차 다음에는 바로 로봇을 건드려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이로 인해서 테슬라는 어떤 것을 이뤄냈냐? 바로 AI 기술력을 익히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이 한 가지를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였냐? 바로 스페이드 X였다는 건데, 이 스페이드 X를 일론 머스크는 이번 연도에 상장을 준비 중에 있는 모습인데, 이 스페이드 X를 상장하기 전에는 테슬라는 완벽한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로봇 기술력을 매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게 바로 4680 배터리이기 때문에 공급망에 대한 확대의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시기가 LG에너지솔루션이 4680 배터리를 만들려고 하는 모습과 맞물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LG에너지솔루션은 어떤 곳을 노리고 있냐? 바로 테슬라가 4680 배터리에 대한 공급망 확대를 진행시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은 여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피롭틱스를 통해서 장비 발주 소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되어서도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만 반도체 관련되어서도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 테슬라, 삼성전자 차세대 핵심 기술 이 테라헤르츠 도입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이 테라헤르츠라는 게 엑스레이보다 안전하고 적외선보다 투과력이 높아서 유리, 세라믹, 폴리머 등등 비금속 소재 내부 구조를 고해상도로 관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때문에 테라헤르츠 같은 경우는 반도체 검사 계측부터 육지 통신, 더 나아가서 유리기판까지 적용 범위가 빠르게 확장이 되는 핵심 기술로 평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간단하게 파악을 해보자면요, 유리기판을 위해서 지금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유리기판에 대한 상용화 일정이 앞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과 LG 그리고 SK그룹은 유리기판 상용화를 위해서 다시 한번 분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바로 테라헤르츠 기술 도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번 연도에는 유리기판 관련된 새로운 모멘텀이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을 알리고 있으면서, 현재로서 피롭틱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요, 매도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가 현재 6,100원대까지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월봉 차트로 봤을 때 코스피가 현재까지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어찌됐건 최근에 코스피가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이유는 새로운 주도적인 종목이 만들어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따른 여파로 코스피 역시 상승세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 종목을 공략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수익을 본다라기보다는 손실을 볼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 아무 종목 공략하시고 손실 보지 마시라고 저 강산이가 종가 베팅을 통해서 세 가지 종목을 선정해드리고 있었는데, 보신 바와 같이 2시 4분에서 6분 사이에 세 가지 종목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었죠. 이 시간대에 여러분들한테 종목 선정을 도와드리고 있는 이유가 어디까지나 종가 베팅이라고 적혀있는 만큼 종가의 종목들 공략하시고 다음날 자율적으로 매도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신 바와 같이 현대차와 기아, 현대건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선정해드리고 있었는데, 이 종목을 24일에 드리고 있었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은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아무런 종목을 공략해드린 것이 아니라 기업들 간의 강력한 단발성 호재가 나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60조 캐나다 수소 인프라 제공 기대감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확보됐고요. 두 번째, 기아 같은 경우는 미국 조지아 공장 500만 대 생산 돌파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을 확보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원전 대규모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면서 원전에 대한 섹터는 아직까지 건재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현대차부터 보여드리자면요, 2월 25일 보시면은 주가가 11%까지 장대 한봉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가 9% 상승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종목 24일에 여러분들한테 공략을 드렸죠. 이때 이 종목 공략하신 주주님들은 아무리 못해도 9%에서 11%에 대한 상승을 공략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아 같은 경우도 약간의 윗거리가 달리면서 빠졌지만 14%까지 장대 한봉 나왔고요. 13% 상승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13%에서 14%에 대한 상승을 공략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건설도 약간의 윗꼬리가 달리면서 빠진 모습이지만 14% 상승 마감이 되었고요. 15%까지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러한 종목을 24일 이때만 드린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종목 선정을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이러한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 선정을 어떻게 받냐, 화면에 나와 있듯이 제 영상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로 간단하게 구독을 했다라는 의미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종목 선정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이러한 종목 선정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한테 제가 한 가지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선물을 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해드렸는지 잠깐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2024년도 11월 4일 이때 하나오션 27,000원 라인 때 추천해드린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요. 자,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문자받아 사이트를 통해서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했었던 내역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자, 보신 바와 같이 2024년도 11월 4일 오전 8시 28분에 장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하나오션은 강산이 상반기 히든 종목으로서 무조건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때 매수가 27,000원 라인대를 잡아드리고 있었던 이유가 이때 당시 미국의 군함 대규모 발주 소식과 트럼프가 동맹국을 이용할 것을 예고하고 있으면서 한국 조선기업은 큰 수혜를 입으면서 주도 섹터로 전환이 될 수가 있는 흐름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때 보신 바와 같이 발신번호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랑 일치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번호를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이때 당시 문자가 423건 발생하면서 우리 구독자 423분 이분들은 하나오션 매수가 27,000원 라인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문자를 받아오셨을 거예요. 자, 이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이슈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024년도 12월 12일 21,000원대 라인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보시면 이때 종목 선정을 해드리고 있었던 이유가, 자, 이때는 좀 재밌었어요.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슈페타시스가 제2호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목적이 나왔는데, 자, 어디까지나 제2호 회사를 인수하는 게 이슈페타시스에게는 큰 악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주주들 돈으로 PCB기판에서 2차전지 산업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나왔었기 때문에 주주들의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금가번으로 인해서 유상증자가 불발이 되고 있었어요. 자,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결국에 이슈페타시스는 어떻게 되냐, 제2호 회사에 대한 인수 포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죠? 주가 회복이 될 수밖에 없는 전망이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저점 구간인 2만원 라인대를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은 문자 723건 발생한 모습이 나왔었고요. 우리 구독자 723분 이분들은 이슈페타시스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노빌리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024년도 12월 27일 18,000원 라인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었는데, 자, 이때 이 종목을 추천했었던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고
북미와 유럽 여기에 대한 진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었고 주도 섹터까지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을 갖췄다라는 거예요. 자,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한테 두산어빌리티 18,000원 라인대 잡아드리면서 우리 구독자 921분 이분들만큼은 이 종목을 공략을 할 수가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12월 27일 장 시작하고 난 이후로부터 여러분들한테 선정을 도와드리고 있었고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 그대로 일치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2024년도에는 세 가지 종목들을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오션 먼저 보여드리자면요, 24년도 11월 달이면은 대략적으로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한테 27,000원 라인대 잡아드린 모습으로서 저점을 다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공략을 해드린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점까지 지금 봤을 때 거의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이 종목을 들고 있는 주주님들은 저 강산이가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상승 모멘텀은 이수페타시스 역시 마찬가지로 24년도 12월 12일 이때가 바로 이 구간이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저점 대비해서 6배 이상의 상승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두산어빌리티도 24년도 12월 27일 바로 이러한 부근이었는데 이때부터 지금까지 확인해본 결과 거의 4배에서 5배 상승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이런 상승에 대해서는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24년도에 하나오션과 이수페타시스, 두산어빌리티 이 세 가지 종목을 놓치셨다라고 하면은 전혀 아쉬워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까 하는 종목도 이러한 상승 모멘텀을 충분히 갖출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었던 3배 이상 폭등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 바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자, 오늘 이게 말씀드렸던 제가 3배 이상의 폭등 랠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린데요. 사실상 장기간 동안 하락의 추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거래량 보면 알 수 있듯이 세력들이 하락세가 돌입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쓸어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현재로서 다시 한번 이러한 반등 포지션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흐름이 어떤 것이냐면은 수급 현황이다라는 거예요. 현재 외인과 기관들은 지금 이러한 지점 쓸어담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반등 구간이든 하락세든 아랑곳하지 않고 쓸어담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이러한 구간이 매집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분석을 해본 결과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바로 현대차와 테슬라 같은 경우가 로봇 산업에 대해서 경쟁을 하는 구도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현대차의 아틀라스 그리고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가 각자의 기술성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테슬라는 어디까지나 로봇 섹터가 두 번째 기획이었죠. 자,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전기차였고요. 두 번째는 로봇,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페이스 항공 관련되어 가지고 단계별로 성장성이 뚜렷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대차가 로봇 관련되어서 기술력을 뽐내고 있다는 것은 테슬라가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낼 것이냐, 당연히 로봇에 대한 시장 선점을 위해 나서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 로봇에 대한 수요는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로봇의 수요가 증가가 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 같은 경우도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난 것이죠. 자, 그런데 로봇에는 액추에이터 등등 굉장히 많은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러한 부품들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종목을 선정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막대한 상승세를 노려볼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로봇 산업에 들어가고 있는 메모리 기술이 바로 LPDDR5다라는 건데 이러한 기술력을 쉽게 말씀드려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LPDDR5다라는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로봇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부품 같은 경우도 수요가 증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로서 DDR5 같은 이런 메모리 카드가 수요가 폭증이 됨으로써 가격 또한 마찬가지로 폭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8만원에서 10만원대 하던 메모리 카드 같은 경우도 현재로서는 수요 폭증에 따라서 4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가격적인 부분이 4배에서 5배나 상승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실상 메모리 관련
관련된 종목을 지금 매수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미 고점에서 매수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DDR 관련된 종목을 지금에서 공략하기는 굉장히 버겁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로봇에 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LPDDR5만 있는 게 아니라 2170 배터리도 대량으로 탑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2170 배터리 관련주를 잡기에는 너무나 많은 종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170 배터리 관련주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테슬라의 로봇 관련주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계획을 하고자 하는 방향성의 두 번째 섹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론 머스크의 마지막 계획은 바로 우주 스페이스, 우주항공 관련된 기술력을 보유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스페이스X에 투입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21700 배터리이기 때문에 2170 배터리의 수요는 앞으로도 점차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2026년도 반드시 잡아야 될 종목은 2170 배터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2170 배터리 관련주를 아무 종목이나 공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 테슬라의 2170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필수한 기술력을 납품을 해주는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기업의 성장성은 앞으로도 분명히 뚜렷할 수밖에 없는 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있고 로봇 섹터에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흐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스페이스라는 막대한 사업에도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우리가 국내 이 기업을 반드시 공략을 하게 될 경우에는 막대한 상승세를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현재 이러한 구간에서는 외인과 기관들이 쓸어담고 있는 모습이 나와지고 있었고, 그동안 주가가 하락세가 돌입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거래량이 발생이 되면서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기만하지 않겠습니다. 이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이 꼭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번씩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선착순 1000명한테만 이 하나오션 그리고 이 스페타시스 두산어빌리티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해드리고 있었던 것처럼 이 1000분한테만 이 종목명이 뭔지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저 강산의 찐 구독자님들, 이분들한테만 이렇게 히든 종목을 선물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한 거니까요, 반드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날마다 오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 안 보내주시고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선착순으로 1000명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문자 한 통씩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